화제의 차죠. 바로 현대의 아이오닉 5를 리뷰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단 차부터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저는 그 영상에서는 많이 봤는데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내외부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내 느낌만 싣고 본격적인 주행 리뷰로 제가 저의 생각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사이드 미러. 제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잡하다, 그리고 좀 약간 마감이 좀 별로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실물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다소 크다는 평이 많던데 좀 많이 튀어나온 듯한 그런 느낌은 확실히 좀 드네요. 그리고 이게 준중형 차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사이즈는 그리 작지 않습니다. 높이도 어느 정도 있고요. 예, 실내에서는 어떤 느낌인지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디자인을 좀 볼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글쎄요, 예, 약간 보수적인 디자인과 또 미래의 차가 약간 콜라보레이션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정확히 맞겠네요. 일단 오늘 그 내외관 리뷰는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자, 내부를 한번 보실게요. 일단 문 여는 방식이 테슬라는 가면은 자동으로 빠지거든요. 예, 물론 그 모델 3나 모델 Y는 뭐 그렇지 않은 그 차들도 있는데 일단 여긴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죠. 네, 이것도 혹시 애프터마켓에서 자동으로 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테슬라 모델 3는 애프터마켓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자동으로 빠지는. 자, 안에를 볼게요. 첫 느낌이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 사이드 미러죠. 야, 이게 옆에 이렇게 달렸네. 이게 야, 특이하네. 마치 액자처럼 이렇게 달렸네. 그 이트론도 이렇게 모니터로 돼 있거든요. 아우디 이트론도. 그것도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적응하는데 뭐 하루 이틀밖에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이게 옵션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드 미러를 쓰셔도 됩니다. 예, 그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시고.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런 거는 또 장점이 또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잘 보입니다. 예, 잘 보이고. 물론 익숙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차를 산다면 이 옵션은 넣을 것 같아요. 예. 너무 아쉬운 게, 요즘 베젤리스 쪽으로 가잖아요. 모바일 폰도 그렇고. 베젤이 참 너무 큰 게 좀 아쉽네요. 이걸 그냥 아예 그냥 올 디스플레이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보기에는 나쁘지 않아요. 또 뒷좌석을 좀 볼게요. 제가 레그룸하고 헤드룸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레그룸, 제가 굉장히 넓게 운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레그룸은 넉넉해요. 헤드룸 넉넉합니다. 그 패밀리카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차의 성능은 어떨지 제가 낱낱이 리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시승 리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그 전기차를 3년 이상 사용했던 테슬라 모델 S를 3년 이상 현재도 타고 있어요. 유저로서 테슬라랑 그 직접적인 비교, 간접적인 비교도 될 것이고, 또 PPL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제 얘기가 또 진실은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스타트 느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용하고, 이 노면 느낌도 굉장히 흡수를 잘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의자에서의 착좌감은 굉장히 또 좋습니다. 예, 좋고, 시야가 굉장히 좋아요. 주변 곳곳이 다 보인다 그럴까? 또 사이드 미러가 이게 디지털화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사각지대도 많이 없는 듯해 보입니다. 예. 약간 이게 좀, 이 사이드 미러가 이게 커서 약간 눈에 좀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이런 뭐 지금 외부 상황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시야가 그렇잖아요. 정면만 보는 게 이쪽이 늘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정신없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드네요. 사실 전기차라는 것이 말이죠, 전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반 토크를 이 차의 성능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내연기관 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초반에 스타트, 쉽게 얘기해서 초반에 치는 힘, 이게 좋거든요. 전기차는 이게 사실 0-100이 5.2초더라고요 5.2초 빠른 속도입니다. 과연 이 차의 초반 가속력은 어떤지
여기 지금 제한 속도가 한 70km인데 현재 50km로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악셀을 밟아 보도록 할게요. 예, 힘이 어떤지. 자, 밟습니다. 그렇게 강력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살짝 아쉽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모델 S를 타기 때문에 그거에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주행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근데 제 느낌보다는 전기차의 어떤 파워, 이런 느낌이 100% 발휘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하지만 뭐 주행 느낌이나 이런 거 굉장히 부드럽고 고퀄입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고, 단 주행 중에 두 번째 힘, 또 다른 힘을 받으려고 엑셀을 밟았을 때 그 힘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오지는 않는다. 예, 사실 이렇게 파워풀하게 오는 것도 그리 좋지 않아요. 요즘 사실 시내나 아니면 올림픽이나 뭐 이런 데서 사실 밟을 때도 별로 없거든요. 가속을 좀 해보고 있는데 굉장히 느낌이 빵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사실 폭발적인 가속력을 보이는 전기차들은 거의 시트가, 이 머리가, 뒤통수가 이렇게 제쳐질 정도로 굉장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런 가속력을 보이는 차가 있는 반면에 부드럽게 가속되네요. 이게 이런 걸 또 개인적인 호불호로 이거 더 좋아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브레이크는 안 밟을게요. 예, 그냥 브레이크 성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50km인데 한번 밟아 볼게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느낌은 괜찮네요. 예, 역시 부드러워요. 아이오닉 5는 여러 가지 주행이나 브레이크 성능 등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주행이 부드러워요. 제가 이 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기 싫어가지고 사실 정보가 거의 없이 지금 이 차를 시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좀 솔직한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잠시 정차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기어 노브가 굉장히 특이해요. 예, 야, 이거 보통 이 칼럼식 기어 노브는 벤츠가 뭐 이걸 처음 썼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많이 쓰죠. 그래서 안으로 당겨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면, 올리면은 전진, 내리면은 후진,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P, 이렇게 되면 P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건 돌리는 식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변해요. 예, 귀엽네요. 예, 이것도 좀 약간 손잡이도 클래식한 느낌이 들죠. 이게 미래형 차지만 군데군데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버튼들도 굉장히 두툼합니다. 이렇게 두꺼워 할 정도로.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요. 느낌이 두툼한 걸로 깜빡이를 켜니까 굉장히 그 편리성이 좋네요.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 주행 모드를 어떻게 바꾸냐. 이건 아니고 주행 모드. 여기 있네. 드라이브 모드 여기 있네. 드라이브 모드를 됐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약간 노멀 모드로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꿨거든요. 과연 주행 성능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제가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 노멀 모드에서는 그냥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주행을 했다가 치면은 스포츠 모드의 가속력을 한번 여러분 제가 체험해 드릴게요. 여기가 제한 속도가 70km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밟아 볼게요. 예. 야, 이 파워 느껴진다. 야, 파워 느껴져.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이 전기차의 파워가 느껴져요, 여러분. 노멀 모드에서는 사실 이런 폭발적인 가속력이 느껴지지 않는데,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고 악셀을 밟으니까 풀 악셀을 안 밟았거든요. 예, 아니면 제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70% 정도 밟은 것 같은데 느껴집니다. 가속력이 좋네요. 물론 테슬라 모델 S랑 비교하면 어떻냐라고 말씀드리면 그거엔 못 미칩니다. 그거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속력을, 시원한 가속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예, 물론 전비가 좀 안 좋겠지만 그게 좀 아쉽지만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밟으면 밟는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차가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여기 지금 스포츠 모드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고 나니까 괜찮네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스포츠 모드로 하니까 이 파워가 느껴진다. 이 전기차는 또 이 맛이죠. 풀 파워를 한 번에 받는 그런 맛. 핸들은 지금 60km 정도 가고 있는데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게 약간 양쪽으로 잡아주네요. 휙휙 돌아가지 않아요. 요즘 뭐 기본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감이 있다, 이런 평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맞아요.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버전이 맞습니다. 근데 약간 또 이 안정적인 운전을 하려면 또 옆에 동승자가 있거나 가족이 탔으면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부드럽거든요. 아니면 어르신을 태웠거나 이럴 때는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를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지러울 수 있고, 이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다 보면은 약간 다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멀미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옆에 동승자는 멀미 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의 성능이라는 게 초반에 힘을 다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 익숙해지는 그런 운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운전 습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깜빡이를 켜면은 내부에 또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 상황을 보여주죠. 물론 이쪽에도 모니터가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글쎄 안전 운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차나 기아차가 몇 년 전부터 한 5, 6년 전인가요?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디자인이나 특히 그 외부 디자인, 내부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오닉 5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고, 내부 디자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아요.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은 디자인. 또 이 색 배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딱딱했던 그 어떤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현대차가 사실 도요타 차보다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건 전혀 모르겠는데 디자인이나 뭐 모든 것들이 이젠 뭐 이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제가 타보니까 주행거리거든요. 주행거리는 정말 길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면 길수록. 근데 이거는 주행거리가 지금 보니까 재원을 보니까 429km 정도, 42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더 길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게 사실 6천만 원 이하 가격대로 맞추기가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속도가 높으면 전비는 떨어져요. 그리고 무게가, 사람이 많이 타면 전비가 떨어지고 겨울철에 전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km 이상 간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인 주행거리는 그보다 훨씬 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배터리 100% 충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한 80%만 충전하고 그렇게 다니라고 권장을 하거든요. 테슬라도 그렇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시내 주행하거나 출퇴근용으로 쓰신다면 한 380km 정도 가는 정도로 그냥 충전하시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 부산이나 이렇게 갈 때는 중간에 요즘 또 이게 DC 콤보 형식이잖아요. 충전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중간에 충전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예. 이 차는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제 아비 영상에서 혹시 뭐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 EV 센터라는 데 가서 이게 이 차가 적용이 되더라고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고성능의 충전소를 지금 설치한다고 해요.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뭐 한 15분에서 20분? 이 정도면 70-8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도 하이차저라고 있습니다. 예, 강동 EV 센터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18분 만에 세상에 80%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와, 대단한 것 같아요. 예. 현대가 이렇게까지 기술력이, 얼마 전에 현대 모비스에도 갔다 왔거든요. 약간 자부심 생기더라고. 코너링. 코너링. 제가 지금 코너를 돌아봤거든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 예, 안정적이에요. 제가 좀 코너를 돌면서 엑셀을 밟아봤거든요. 근데 뭐 휘청거리거나 이런 느낌이 많이 안 드네요. 자, 전기차를 고를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보조금. 이거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사실 전기차 고른 이유도 있거든요. 이 현재 제가 알기로 한 1,200만 원 정도 국가 보조금이랑 뭐 이렇게 더하면은 1,2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천만 원 언더에서는 한 100% 받아요. 그리고 6천에서 9천 사이는 50% 받습니다. 9천 이상에서는 이 보조금이 없죠. 이 차는 그 조건에 충족하는 거죠. 가장 좋은 모델도 한 5,7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예요. 예.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도 아마 하위 트림에서는 아마 그 정도 가격에 충족하는 차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뭘 사야 되느냐라는 생각인데, 일단 5750이면 아이오닉 5에서 제일 고사양 모델을 살 수가 있어요. 예, 옵션이 훌륭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테슬라 모델 3나 모델 Y는 아마 좀 하위 모델, 옵션이 없는 모델을 좀 사야 될 거예요. 성능이나 이런 건 제가 모델 3나 모델 Y를 안 타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사실 성능도 이 차 정도면은 불만이 있을까요? 예? 드라이빙 모드 중에서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로 하면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 아, 답답해.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든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와, 미쳤어. 이거 지금 뭐 스포츠카야 뭐야, 이런 느낌 안 드는 것도 맞아요. 아마 제 설명이 판단의 기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만 전해드립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아이오닉 5 오늘 시승을 거의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제 느낌은 물론 테슬라 모델 S 정도의 파워풀한 그런 성능은 아니에요. 하지만 6천만 원 언더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아이오닉 5를 선택하면 후회는 할 것 같지 않다. 실내 디자인도 외부 디자인도 저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시승을 마치면서 오늘의 한 줄 평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많이 컸다. 이게 길 잘못 들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절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리로 가는 건가? 지편한 세상